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 설명해드릴 차량은 아반떼 MD 라세티 프리미어, 더뉴 아반떼 크루즈, USM3 이렇게 준준형 차량, 많이 찾으시는 준준형 차량 시세에 대해서 정확히 안내해드리고 이제 하는 시간을 딜러 전산을 통해서 여기 이렇게 딜러 전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알려드리는 방송들이 많은데 좀 이제 뭔가 진짜 잘 알려주지 않는 그런 것까지 좀 세심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킥포인트가 시세도 시세지만 이제 딜러들이 여기 위에 보면은 모든 전산들이 금액을 이렇게 환경 설정 들어가서 비밀번호를 들어가고 해갖고 금액을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손님 봐가면서 보통 이렇게 하는데, 절대 전산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건 어떻게 보면은 손님을 속이는 거기 때문에 좀 이제 안 좋다고 할 수 있겠고, 지금 전산이 0으로 세팅되어 있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차주들이 이 금액에 팔겠습니다 하는 그런 세팅값으로 이제 설정해 놓은 거라는 거 이렇게 안내해 드릴 거고, 처음에 이렇게 단지에 방문하셔서 만약에 딜러 전산을 보실 때 수시로 확인을 하셔야 나중에 이제 손님이 안 계실 때 조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는 흔치는 않지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한테 오시건 다른 사람한테 가시건 무조건적인 맹신은 무조건적으로 믿으시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반떼 MD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설정을 해야 되는구나. 이게 들으시다 보면은 마이크에 노이즈가 좀 끼더라고요. 지금 이제 세팅을 좀 열심히 해봤는데 볼륨을 살짝 조금 내려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제가 성능적으로 개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반떼 MD 가격을 100만원이라고 하는 이유는 100만원 밑에가 없고, 이렇게 만약에 선택을 해서 설정값을 안 주면은 계약됐던 거, 계약된 거, 팔렸던 거, 이제 막 올라오는 것들까지 다 껴있기 때문에 여기 전체 대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불필요한 차량들이. 그래서 100으로 세팅을 해놓는 거고, 휘발유, 오토, 이렇게 오늘은 휘발유 차량, 준준형 차량을 확인해 볼게요. 가격 순으로 해놨어요. 일단 싼 차량부터 쭉 나오는데, 아반떼 MD만 봤을 때 지금 165대가 인천에 실제 실매물 차량이 165대가 있는 거예요. 좀 많긴 많죠. 싸면은 또 싼 이유가 있고, 이 안에서도 비싸면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허위매물 딜러들은 이런 싼 차량을 그냥 이제 무조건 싼 거를 비싼 것처럼 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의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거 13만 킬로 은색깔 정찰제라고 되어있는데 610이에요. 이렇게 싼 이유들은 성능을 다 봐야 되는데, 용도 이력 그런 거는 이렇게 안 써있어도 왜 싼지 일단은 의심을 하고 봐야 됩니다. 싸면 일단 제가 봐도 조금 은색이고 키로수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게 아닐까 보여지고요. 침수 유무의 침수차도 아닌 걸로 체크가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차를 가서 보고서 키로수가 13만 킬로라고 하더라도 좀 상관이 없으시고 그냥 아반떼 MD고 그냥 이제 하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차를 먼저 보시고서 신뢰가 가는 딜러가 정확히 확인해줘야 될 만한 차량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차가 이제
만약에 실제로 보고서 괜찮다고 한다면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일단 직접 보기는 봐야 되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래 싼 것들은 다 이유가 있지 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7,800 정도 생각을 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중에 그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요런 프리미어 3박자라고 돼 있는 부분은 금액이 싸요. 은색이긴 한데 약간 사진상으로는 쥐색같이 보이긴 하는데, 이건 사진으로 봐도 쥐색이고 정품 랩이 들어가 있고 싸질도 잘 돼 있고요. 금액이 620.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하나 또 안내해 드리자면은, 요렇게 진짜 이 매물이 실매물일 수도 있지만 요런 식으로 전산에 싸게 올려놓고 이제 다른 딜러한테 전화가 오면은, 이 차 손님한테 붙여보려고 하는데, 팔려고 하는데 차 있나요? 그러면은 차 계약됐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 계약된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실매물 사이트 작업이라고 해서 여기에 있으면은 실매물 사이트에서도 그 전산은 실제로 있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던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후 9시까지 허위 매물들이 대놓고 올라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사이트의 내부 감시자들이 그 시간에는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허위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실매물 사이트 작업. 그래서 여기 사이트 딜러 전산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정보가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를 이렇게 올린 사람의 의도가 허위일 수도 있다는 거. 딜러가 딜러를 속이는 건 아니고 딜러가 그 실매물 사이트 담당자를 속이기 위한 그런 매물도 있다는 점. 근데 이 차가 그 차라는 게 아니고 또 이제 보기는 봐야 됩니다. 남바가 좀 찌그러져 있네요 사진상으로. 이게 실제 딜러 전산이거든요. 성능을 봤을 때 일단은 3박자라고 했어요. 유사고, 유사고 체크돼 있고, 불법 구조 변경 아니고, 침수도 아니고. 보면은 여기 성능 이 밑에도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세밀하게 여기 이렇게 반을 이렇게 갈랐을 때 왼쪽에 체크되어 있는 것들은 이렇게 반으로 갈랐을 때 왼쪽에 체크되어 있는 거는 웬만해서는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정상이 아닌 것들이 간간히 고무부트 손상 이렇게 있고, 뭐 기어 변속 장치 물림 빠짐 이상 이런 게 또 이제 중간에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구분을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한다면은 미세누유 요런 것들은, 미세누유 같은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왜냐면 1년 2년 정도 지나다 보면은 겨울 여름을 2번 정도 겪기 때문에 엔진을 잡아주는 게스켓 커버라고 하는 고무 그 부품이 딱딱해졌다가 물렁해졌다가 하기 때문에 휘발성 있는 그 엔진오일 같은 기름들이 누출이 되면은 미세누유가 찍힐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단순이라고 3박자라고 해놨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었어요. 싼 이유가. 정품 랩이 있었고, 앞에가 딜러들 표현으로 잘렸다, 옆에도 다 쓸렸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뒤에는 괜찮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큰 사고로 예상이 되는, 큰 사고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거의 90%는 큰 사고로 예상이 됩니다. 차가 들어온 지는 7월 15일 정도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이제 8월 15일날 지금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니까 한 달 정도 됐죠. 한 달 동안 아직 차가 나가지 않은 겁니다. 이유를 확인했어요. 이 차는 있는 차가 확실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딜러라고 하더라도 전산을 무조건적으로 맹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엔카 뭐 실매물 사이트 같은 데는 이제 성능 점검 기록부가 기재되지 않고 이제 전화받기 유도용으로 이렇게 올리기 딱 좋은 차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성능이랑 싼 차들 이제
확인을 해봤고요. 여기 무사고라고 체크 안 된 차들은, 무사고라고 체크 안 된 차량들은 다 이유들이 있는 저렴한 차예요. 제가 봤을 땐 그럴 확률이 높은 차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사고 프리미엄 630 이런 거는 19만 키로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 키로수가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보셔도 되겠지만, 아무래도 키로수가 뭐 19만까지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차 보고 띄워보고 그렇게 해봐야 됩니다. 사고는 무사고네요. 다른 거 다 양호고, 그리고 여기서 뭐 중대한 부분은 성능점검 기록부를 이제 보통 조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작을 하긴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고 사람이 하는지라서 무조건 이게 기계가 하는 거 아니고, 뭐 이제 정부에서 나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정경유착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누유 뭐 심한 것들은 수리를 해갖고 오라고 성능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거 정보 뜬 것들이 있으면 교환요 이런 거 있으면은 수리해갖고 오라고 하고서 성능 직후 체크를 일단 해주고, 수리를 하고 오면은 그때 이제 바꿔줍니다. 대부분. 네. 왜냐면 성능장이 보통 단지당 하나 내지는 두 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커지면은 국토해양부라든가 뭐 관계부처에서 가만 놔두질 않겠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오염 뭐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지킬 거는 어느 정도는 지킵니다. 하지만 이렇게 미세누유를 없음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빙성 있는 전문가를 이제 만나셔야 되고, 그 전문가가 확실하게 안내를 해드려야지 올바른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어느 분을 만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딜러를 고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싼 것들은 싼 이유가 있다 안내해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거고, 요 차량이 630만원으로 저렴한 이유는 19만 키로수가 거의 20만에 가깝다는 거, 그것 때문에 저렴한 차량으로 보여집니다. 보통 저렴한 차들은 이제 허위매물 딜러들이라는가 차를 돌려서 마진을 많이 남기려고 폭리 마진을 보려고 한다든가, 아반떼 MD 보통 어느 정도 생각하시나요? 한 8, 900 정도 생각을 하시지 않으실까요? 시세를 많이 공부를 하신 분이시라고 한다면 싼 것들은 800, 900 뭐 이 정도 적당한 차, 키로수 10만 미만으로 고를 차. 10만 키로는 안 나왔으면 좋겠고, 색깔은 크게 관심이 없어. 일단은 그렇다면 10만 키로 이걸로 이제 해서 그 위에 키로수는 보시지 않는 걸로 해서 설정을 해서 바꾸면은 130대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190대에서 60대가 빠졌습니다. 나머지 60대는 10만 키로가 다 넘었다는 얘기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서도 싼 것들을 이렇게 보자면 키로수가 짧아질 뿐이지, 뭐 이제 내가 살만한 차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아까 봤던 차인데 다 섞여 있어요. 안 좋은 차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는 좀 별로야 할 만한 차들이 섞여 있습니다. 네. 여기 이건 뭐지? 23,000km에 690 싼데 무사고 괜찮아 보여. 왜 이 차가 싸냐면은 디럭스 등급이 제일 낮아서, 이 백밀러도 접이식이 백밀러가 아니고요. 심지어는 이 차는 해외에서 역수입된 우엔들 차량입니다. 키로수가 2만 키로예요. 키로수가 2만 키로. 이것도 해외에서 어떻게 이제 꺾어졌다고 하는 조작된 그런 키로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고는 무사고고, 불법 구조 변경도 아니고 침수차도 아니고, 다른 부분들은 다 양호인데 이 차를 타신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우연들 많이 어색하고 다시 되파시기도 힘드시지 않으실까요? 차를 구매하실 때는 다시 되팔 생각도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파실 때 속상하시니까. 청색깔, 빨간 색깔 이런 것들, 은색깔 뭐 요런 것들이 일반적인 색깔들이 아니고 구매층이 많은 색깔들이 아닙니다. 은색깔, 빨간 색깔, 청색깔 일반적으로 다양한 분들이 구매를 하시려고 한다면 흰색, 검정색, 적어도 쥐색 이 세 가지 색상이 제일 낫습니다. 첫 번째는 흰색이고요. 두 번째는 쥐색, 그 다음이 검정색. 예를 들어서 뭐 모하비다 그러면은 모하비는 검정색, 그 다음이 흰색, 그 다음이 은색, 그 다음은 솔직히 다 거기서 도찐개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승용차는 거의 흰색 검정색입니다. 수입차도 옛날에는 은색이 낫지 않을까, 은색이 제일 수입차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수입차도 흰색 검정색이 제일 인기가 많고 회전율이 좋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밟고 팔기가 좋습니다. 이제 몇천만원 되는 차기 때문에요. 싼 차들 받고요. 뒤로 갈수록 금액들이 비싸집니다. 금액들이 비싸지죠. 제가 방송으로 이제 안내해드리는 거는 지속적으로 제가 수정과 발전을 통해서 제가 고민을 해보고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 단어 선택도 지금 뭔가 어색해서 잘 안되긴 하는데요. 아반떼 MD 어느정도 보면 흰 색깔 무사하고 뭐 예를 들어서 7만 킬로 괜찮아. 한번 볼까? 일단 내비게이션이 없고 시트가 직물입니다. 시트를 가죽으로 씌우려면은 대략 15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내비 매립을 하려면은 이 트립에다가 여기다가 넣으려면은 금액이 좀 비싸져요. 한 40만원 전후 한 35에서 45 사이 이 정도 되시고, 여기 상단으로 이렇게 살짝 이 시야를 조금 걸치게 하는 매립을 이제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매립을 하게 되면은 25에서 35만원 사이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그 금액을 씌운다면 대략 한 800 정도 되시겠죠. 그리고 시트도 가죽이 아니시고, 그렇다면 이거는 패스. 예를 들어서 손님 계시다고 가정하고서 보자면 썬루프 있고 7만 킬로 아까랑 비슷한데 적립금 그래 800이야. 썬루프 있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매립 방식 이렇게 위로 상단 매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트도 가죽이에요. 키는 스마트 키가 아니고 꼽아서 돌리는 그런 키입니다. 아반떼 MD와 더뉴 아반떼 이제 차이점은요. 아반떼 MD부터 보여드리자면, 요거 지금 아까 보셨던 게 아반떼 MD인데 뒷범버 이렇게 그냥 약간 이게 도자기라고 치면은 조금 이제 그려놨어요. 굽기 전에 이렇게 좀 볼록 들어가게. 그냥 디퓨저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어느정도 좀 처음엔 조금 부실했어요. 라이트도 뭐 면발광 그런 거 없이 그냥 일반적인 전구였었고 LED 그런 것도 안 들어갔어요. 요거는 이제 프리미엄 모델, 높은 모델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안개등도 그냥 이렇게 라운드식으로 부드럽게 돼 있고, 휠도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옛날에는 좀 획기적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좀 지금 보면 좀 밋밋합니다. 멋이 없죠. 그냥 알루미늄 휠에만 방점을 두고서 만든 휠, 네. 그렇게 보여주고, 이런 센터페시아 이런 부분은 현재랑 많이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만 조금 이게 아반떼 MD 센터페시아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뭐 에어벤트라고 해서 바람이 나오는 부분이 이렇게 밑으로 돼 있어요. 스마트 키는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게 끝에서 제일 위에 모델이 탑이고 그 다음이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제 딜러들이
전산을 이제 보면서 견적을 낼 때 매입을 할 때도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그 전산을 보면서 매입을 하는데, 요거는 더뉴아반떼 차이 보이시나요? 아까 라운드 돼 있던 그 안개등이 좀 바뀌었죠. 그리고 이렇게 안쪽에서 면발광식으로 이렇게 데일라이트 등, 데일라이트 기능을 이제 특별히 쓰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밤에 불 켜면 이렇게 될 수 있게. 그리고 뒤에도 보면 디퓨저가, 이거 뭐냐, 디퓨저도 아니고 뭐야, 이게 트랜스폼 소나타, 트랜스폼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중 모델 뭐 LF 소나타부터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검정색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다른 부품으로. 이 부품이 아니라 이거랑 이거랑 이어져 있는 건데, 요거는 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점 아시고, 조금 이제 과거에 아쉬웠던 디자인을 좀 많이 보완을 했던 차입니다. 그리고 밤에 라이트를 켜면은 면발광도 이렇게 등급에 따라서 안 나오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게 국자 모양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아반떼 AD보다 아직까지도 이 더뉴아반떼가 조금 더 아기자기하고 좀 귀여운 맛이 있지 않나, 좀 멋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센터펫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에어벤트가 원래 여기 밑에 붙어 있었는데 올라갔어요. 이게 바람을 밑에 있다 보니까 위로 올리기가 힘들었었나봐요. 그래서 위에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불편한 점을 조금 이제 넣었죠. 그리고 바뀐 점은 이제 요거 스마트키 부분 이렇게 보면 좀 여기 왼쪽에 있다가 조금 오른쪽으로 튀어나왔어요. 이게 손이 여기 있지 여기 있는데 여기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조금 오른쪽으로 좀 변화된 것 같고요, 위치가. 그리고 요 부분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약간 AD와 MD 사이에 더뉴아반떼이기 때문에 요런 느낌으로 변한 게 AD에서 조금 느껴집니다. 이렇게 과거에는 열선 버튼이 보시면은 열선 버튼 이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잘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끌 때도 어떻게 끄지, 이렇게 뭐 돌려서 하는 방식이긴 했었어요. 약간 수동이랑 자동이랑 같이 접목을 시켜 놨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편하다고 생각을 했었는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바뀌었죠. 똑같이 이제 돌리는 방식은 맞는데 끄는 버튼 이렇게 가운데다가 해놨고, 시인성을 조금 이제 어느 정도는 더 이렇게 열선 버튼 내려온 것도 그렇고, 이 가운데 버튼에 그림이 없는데 여기는 이제 등급이 더 높은 거 추가하시면은 그 전방 감지기, 앞쪽에 물체가 있으면 띠띠띠띠띠띠 이렇게 소리 날 수 있는 전방 감지기 버튼인데, 이거는 이 옵션, 이 차량은 없는 거예요. 그냥 버튼 들어갈 자리만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아반떼 MD와 더뉴아반떼 차이 안내해드렸고요. 제가 봤을 때는 원래는 한 영상을 통해서 다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은 아반떼 MD만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한참 좀 길어지는데 800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반떼 MD 약간 좀 3000포도 살짝 빠졌었는데요. 그렇다면 흰색, 그래 당신이 말하는 그 흰색 그 차를 한번 보여줘봐. 좀 괜찮은 차로. 나 앞으로 한 3년 5년은 탈 거니까, 우리 와이프가 탈 거니까, 우리 애가 탈 거니까 제가 차 처음 사는데 좀 잘 좀 봐주세요. 뭐 이런 분들한테 이제 권해드리자면은, 이게 8만 킬로, 8만 8천 킬로, 9만 다 됐네. 10만 넘으면 좀 괜찮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이게 본넷 앞에도 갈았고 옆에도 뭐고 사고가 어떻게 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요런 차는 앞에 라디에이터 그 서포트 교환돼 있고, 그 밑에 9번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지지대입니다. 프론트 패널이라고. 그리고 여기 본넷 후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앞에서 콩 받았겠죠. 같이 사고가 났는지는 정확히 이제 카이스토리 조회를 통해서 날짜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앞에 100만원 전후 옆에 한 7, 80만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따로따로 사고가 난 걸 거고, 예를 들어서 토탈로 금액이 여기서 100, 여기서 한 200 정도, 한 건에 200 정도가 이제 잡힌다고 한다면은 같이 사고가 난 겁니다. 카이스토리에는 언제 몇 월 며칠 어떻게 사고가 난지 정확히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카이스토리를 보긴 봐야 되겠고, 근데 그래,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부분이 깨끗한데, 그래, 여기 사고 뭐 정확하게 차라리 이런 게 더 난 신뢰가 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아니야, 이거 말고 딴 거 봅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일단 이거를 뭐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안쪽까지 먹은 차는 절대 아닙니다. 안쪽까지 먹었으면 여기 B필라, A 앞쪽, B 가운데, 뒤 C필라 먹은 게 아니고, 그리고 골격에도 이제 양호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실제로 차를 보긴 봐야 되겠지만 성능상으로는 괜찮은 거예요. 예. 일단 9만 킬로에 뭐 예를 들어서 손님이 보셨을 때, 그래 이거 일단 1번으로 하고 봅시다. 내비게이션은 이거는 정품 내비인 것 같이 보이지만 이건 정품이 아닙니다. 딱 봐도 이게 마감이 조금 허술해요. 이건 정품 내비가 아닙니다. 아이나비 내비로 보여지는데 정품 내비가 아닙니다. 요거 사진은 이제 많이들 검색하시다 보시면 보시는, 이게 뭐지? 이게 열선 버튼이에요. 열선 버튼. 이거는 앞자리가 아니고 뒷자리. 앞에 열선 버튼이 앞자리에 있는 그 버튼이 아니라 뒷자리에 있는 뒷자리 열선 버튼이에요. 뒤에 타시는 분들을 배려한 버튼이죠. 기능. 네. 요거 일단 1번. 그렇다면 살만한게 키로수가 10만 킬로 좀 안되는 거, 그걸로 무사고를 보니까 일단은 외판만 교환됐다고 하더라도 완전 무사고는 아니지만 10만 킬로 조금 안되고 지금 12년식 정도, 요 차량이 10년식부터 나왔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제일 살만한 금액대의 차는 850부터 시작한다. 여기서 금액이 빠지면은 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빠진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한 850 정도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래 1번이잖아, 좀 살만한 거 좀 추천해줘봐, 나 요거는 솔직히 별로 그렇게 마음은 안 가거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뭐 탑까지는 필요 없다, 뭐 등급이 탑까지 필요 없어. 전동 시트 들어가 있는 게 탑이거든요. 난 전동 시트까지는 솔직히 못 필요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음 뭐 G 색깔 괜찮다, 뭐 G 색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보면은 뭐 휠 깨끗하고 엔진, 일단 성능을 먼저 봐야 되겠지만 간략하게 이렇게 890짜리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첫 번째 차는 조금 아쉬웠던 차라고 보면은, 요 차도 키로수가 85,000km이기 때문에 100% 이제 맘에 가진 않고, 등급도 럭셔리, 아까는 프리미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후드 조정이라고 한 거는 본넷 조정한 거예요. 살짝 본넷을 열고 닫다가 보면은 좀 뻑뻑하게 되는 차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내리다가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차의 후드 쪽에 뭐 돌이 엄청나게 세게 튄 거예요. 그래서 조정한 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은 옛날에는 전 엄청나게 큰 딱딱한 널판지가 저를 덮쳤어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을까, 이 차는. 그때 진짜 놀랐어요.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무사고 85,000, 침수 없고, 구조 변경 아니고, 구조 변경 아니고,
다른 거 미세누유 그런 거 뭐 누유 그런 거 없고 뭐 문제 없고 사고 하나도 없네. 오케이. 후드 조정 요건 한번 차주한테 물어보기로 하고, 차가 들어온지는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차가 언제 들어왔는지. 이게 차가 들어온 날짜입니다. 보통은 그 3개월이 지난 차들은 이걸 다시 받아야 되는데, 사진을 한번 보면은 나무가 있어요. 이런 걸로 확인을 합니다. 3개월이 지났으면 이제 나무가 좀 연두색으로 파릇파릇 봄 사진이었던가 뭐 그럴 텐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통 딜러들이 확인할 때 배경 사진을 통해서 재성능 받은 차인지 그런 것도 이제 확인을 하거든요. 완전 무사고. 그래, 이거 봅시다. 아까 그거는 그렇고, 이걸 1번.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850에서 900 정도 되는 아반떼 MD가 일단 시작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전산을 보자면. 전산 조작을 절대 안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복습해 드리는 거예요. 전산 조작이 된 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0입니다. 0. 조작한 거 없어요. 다시 처음부터네. 다시 아반떼 MD 세팅을 할게요. 10만 킬로 밑으로 아반떼 MD 등급은 체크 안 하겠습니다. 그냥 휘발유 오토. 그냥 난 적당히 뭐 다 해서 1000만원 정도로 이전비까지 다 해서 1000만원 정도 할부로 하면은 뭐 할부로 뭐 예를 들어서 48개월 할 거야. 그러면 차값이 한 달에 20 들어가고 이자가 뭐 해봤자 한 25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근데 이제 신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25에 뭐 보험료랑 뭐 이것저것 하면은 한 달에 기름값 해갖고 40 정도, 나 차 많이 안 타. 40 정도 들어갔으면 좋겠어. 48개월 기준으로. 그렇게 따지면은 아까 보셨던 차가 낫긴 낫죠. 근데 아무래도 그 욕심은 어느 정도 좀 더 약간이라도 좋은 조건의 차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가격 순으로 놓고 봤을 때 그래 10만 킬로가 아니고 난 8만 킬로 미쳤으면 좋겠어. 9만 킬로는 좀 그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차라는 거는 키로수가 아무리 많아도 보기는 봐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아까 싼 것들 이제 다 이유들이 있다는 거 확인을 하셨고요. 뭐 이게 완전 무사고 하더라도 디럭스 접이식 백밀러도 없는 거, 접이식 백밀러 버튼이 없죠. 시트 직물이에요. 예. 커피 쏟으면 안에 스며드는 거. 예. 뭐 이거 말고 그래 900 정도 왔네. 그러면 거의 이전비가 얼마예요? 하면은 요거는 이제 구매하시는 가격에 한 7, 8% 잡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900이다 곱하기 넉넉하게 한 8% 잡습니다. 7%, 8% 72만원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여기 900대에서 1000만원에 딱 맞춰서 구매하시고, 살짝 넘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러면은 그 위를 보셔야 되는데, 그 1000만원에 딱 맞추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보셔야 되겠죠. 근데 여기 920이잖아요. 한 900 정도 깎아주실 수 있을 거고, 조금 더 볼게요 하시겠죠. 당연히. 그럼 한번 조건을 꽉꽉 눌러 담아 보겠습니다. 여기네요. 여기 950 전후 여기입니다. 여기서 일단 무사고 체크된 것만 보셔야 돼요. 여기 무사고 아무것도 안 돼 있잖아요. 이런 거는 보통 유사고예요. 유사고예요. 유사고. 아무것도 체크 안 된 것들은 거의 유사고입니다. 요거는 무사고네요. 거의라고 말씀드렸죠. 불법 구조 변경 없고, 여기 금액대에는
괜찮은 차들이 좀 껴있어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이 전산이 요 최근에 그 이전산에서 이거는 구전산이고요. 요 사이트 식으로 바뀌었어요. 요 사이트 식으로. 그래서 아직 적응 못하신 분들이라든가 조금 바쁘신 분들은 체크를 무사고라고 하더라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찍어봐야 되고, 찍어보는 거 뭐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요거는 유사고. 얼만큼 유사고지? 옆에 이만큼 유사고. 이만큼. 요만큼. 요만큼. 네. 보이시죠? 조금 약간 금액적으로 더 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차는. 그래야지. 그리고 루프 패널, 대시 패널 판금, 리어 패널 판금, 대시 패널, 리어 패널 이 뒤쪽. 예. 그럼 뒤쪽에서 이렇게 치고 갔나? 이렇게 오른쪽 이렇게 이게 차면은 쾅 이렇게 된 건가? 일단은 그 상황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반떼 MD 1000만원을 꾹꾹 눌러 담아서 구매를 하기가 어떻게 보면 아까 보셨던 게 제일 낫지 않을까. 몇 페이지였냐면요, 지금 6페이지 키로수를 8만 키로로 잡았더니 오히려 여기는 좀 빡빡한 것 같아요. 다시 10만 키로로 설정을 해서 아까 그 800만원대 900만원대 차량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방금 그거 한번 볼게요. 이거죠? 무사고 체크가 안 됐어요. 유사고잖아요. 7만 키로. 사고 사방으로 있고 여기 안쪽까지 먹었고, 네, 싼 이유가 있죠. 요것도 괜찮으면 사도 돼요. 그러니까 파는 거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일단은 내가 앞으로 살 차고 조금만 더 주면은 깨끗한 차 살 수 있는데 요런 건 안 볼게요 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저도 요런 차보다는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들이셔서 이런 이력이 없는 차를 권해드리지, 이제 요 차를 일부러 권해드리진 않는데, 요 차도 잘 보면은 뭐 하우스 먹은 차도요, 잘 고쳐진 거는 타셔도 됩니다. 잘 고쳐진 건. 네. 충분한 시운전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까 요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볼게요. 요거는 8만 키로, 8만 1000키로, 사고 없고 들어온지 지금 한 열흘 정도 됐고 12일 뭐 이 정도 됐고, 성능은 일단 양호합니다. 깨끗하죠. 이런거 800만원 등급 럭셔리 상관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뭐 접이식 백밀러 없어요? 있어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없다, 요거는 사실 매립하시면 되시거든요. 여기에 매립하시든 여기에 매립하시든. 사실 여태까지 계속 썼던 내비게이션은 열을 몇 년 동안 받았던 차기 때문에, 받았던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고장날 수가 있어요. 이게 내비게이션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차도 그렇지만, 차도 언젠가는 오래 사다 보면 폐차를 하겠죠. 내비게이션 수명은 차보다 좀 많이 적어요. 예. 이 차량 사진을 봐도 뭐 흠잡을 게 많이는 없습니다. 요런 차도 괜찮습니다. 사고 없는 거. 아까 왜 못 봤지? 그렇다면 다시 이게 안 좋아요. 뭘 하나 잘못 클릭하면은, 이거 클릭하고 다시 오면은, 뒤로 가볼게요. 아반떼 MD 아까 봤던 그 세팅 값으로 안 나와요. 그래서 많은 딜러들이 이 사이트가 사이트식으로 바뀐 게 좀 불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견적날 때 요 전산을 씁니다. 아직도.
이게 편해요. 아까 그런 현상이 없으니까. 아반떼 MD 다시 휘발유 오토 10만 킬로 밑에 100만원 가격순 클릭. 여전히 130대 다 풀면은 190대 됩니다. 휘발유만 봤을 때. LPG도 있어요. LPG는 10년 5년 지난 거는 일반 이전이 되는데 LPG 엔진은 조금 비춥니다. 왜냐면 일반 이전 되는 차를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연비가 썩 그렇게 좋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LPG가 힘도 작고 그 기름값은 싸나 겨울에 좀 고생을 하고 그런 측면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아침에 늦어갖고 출근 빨리 해야 되는데 시동 안 걸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LPG보다는 차라리 디젤. 네, 디젤. 디젤은 여러가지 규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휘발유보다는 조금 장기적인 측면을 봤을 땐 타시는 거는 위험합니다. 나중에 갑자기 디젤 차를 규제를 한다, 뭐 디젤 가격을 올린다, 뭐 이렇게 정부에서 계속 호시탐탐 뭐 기자들이 이제 기사를 올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좀 달갑지 않습니다. 경유차를 타기 때문에. 디젤 그래서 일단은 당장 타시는 건 좋아요. 디젤이 훨씬 나아요. 디젤은. 여기 LPG도 꼈는데 휘발유로 다시 바꿀게요. 그러면은 금액을 100만원부터 보는 게 아니라 아싸리 700만원대부터 볼게요. 아까 보셨던 게 요게 1번이었어요. 사실상 내비게이션 이렇게 상단 매립돼 있던 거. 성능은 7만 킬로대 금액이 800이고 이게 1번이 아니었죠. 맨 마지막 봤던 차였죠. 제가 머리가 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괜찮았던 차.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맨 처음에 설명을 해드렸다가 1번도 채택이 안되고 이게 싼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벗어났었고, 요 차량 내비게이션은 매립하면 되고 810이긴 하나 성능 무사고에 깨끗합니다. 또 그 차였으면 어떡하나 지금 막 걱정하면서 내렸어요. 들어온지 지금 열흘 정도 됐고 지금 현재 810인데 입금가는 한 800 정도 진짜 원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 등급은 럭셔리인데도 상관없고, 차는 외판을 보자면 여기 밑에는 솔직히 조금 약간 그래요. 의심이 좀 됩니다. 사진으로는 해상도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가 없고 여기를 이렇게 봐도 좀 그래요. 일단은 싼 이유가 있겠죠. 81,000km의 엔진오일을 교환해야 되는데 이게 친절하게 써놓긴 했는데 지금 81,400이에요. 엔진오일은 어차피 한번 갈아야지 타야지 되고 전차주가 언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요런 차 실제로 보고서 뭐 하나 두 개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차는 썬루프가 있다 그런 걸 썬루프가 있어야지 구매를 좀 할 것 같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한 여기 또 썬루프가 체크하는 란이 있는데요. 썬루프 그렇게 하면 36대로 확 줄어듭니다. 물론 이제 다른 체크 안 하는 차들도 있겠지만 옵션란 체크를 안 한 차도 있겠지만 요거
상단 매립도 있고 성능 무사고에 사고는 요렇게 있는데 뭐 방지턱을 넘다가 조금 찧었는지 방금 이렇게 돼 있고, 이 정도면은 하우스가 좀 의심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하우스 교환된 차는 절대 아닐 거예요. 교환됐으면 여기도 먹고 하는데, 이 정도면 한번, 그래도 이제 모르니까 실제로 보긴 봐야 됩니다. 이게 볼트 체결 부위, 여기 본넷을 보면은 여기 보면 볼트들이 있거든요. 3개가 여기 보고, 여기 실리콘 한번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 부위. 그러니까 요 본넷이었나? 휀다랑 밑에 휀다 밑에, 그러니까 요만큼 쪘나? 휀다랑 밑에, 여기가 수리됐다고 해갖고 여기가 체크가 안되고 여기 체크되니까, 휀다랑 밑에 여기 썬루프 있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없어도 된다, 하지만 있어도 좋다, 있으면 좋지, 그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요것도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거랑 요거랑 같이 실제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통 하거든요. 뭐 상단 매립 뭐 상관없다, 내비랑 후방 카메라만 되면 된다. 후방 카메라가 일단 없는 것 같아요. 내비만 매립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기도 안 보이고. 후방 카메라를 추가하실 수 있는데, 후방 카메라 추가하시는 거는 5만원 정도면 추가가 가능하시니까 뭐 큰 문제 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거랑 이거랑 같이 보시면 1000만원 밑으로 충분히 구매 가능하시지 않을까. 더 이제 비싸질 수도 있어요. 비싼 차들은 뭐 13년에 14년형, 요거는 이제 더 뉴 아반떼인데 이렇게 올라 있거든요. 아반떼 MD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더 뉴 아반떼를 일부러 체크하는 것보다는 아반떼 MD가 이제 더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아반떼 MD에도 이렇게 올린 걸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안개등은 더 뉴 아반떼입니다. 연식도 2013년 10월 14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딜러 전산을 보는 방법을 어느 정도 이제 보여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하나 제가 실매물 사이트에서 허위 매물하는 방법들 이제 보여드릴게요. 컴퓨터가 조금 느립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실매물 사이트고, 요거는 딜러 전산입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거. 요거는 딜러 전산. 요거는 실매물 사이트예요. 금액을 보시면은 조금 이상하다 생각이 드실 텐데, 실매물 사이트에 1370만원에 올라왔죠. 근데 딜러 전산에는 2090에 올라있어요. LF 소나타가. 요거는 1370에 판매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한 야간에 밤에 볼 수 있는 허위 금액의 허위 매물입니다. 차는 있습니다. 근데 금액이 저렴한 금액으로 이제 손님을 유도한다는 거. 다른 차도 한번 볼까요? 역시나
이거는 아반떼 AD. 이렇게 남바가 똑같은데 이거는 실매물 사이트. 그리고 요거는 딜러 전산인데 금액 보세요. 1180에 올라온 차가 딜러 전산인 1770. 아반떼 AD입니다. 이 금액이 맞겠죠. 이 금액. 이렇게 야간에 그 오후 7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허위 매물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딜러 전산에도 일부러 싸게 올리고 허위를 하기 위해서 미끼를 하기 위해서 딜러 전산에조차도 저렴한 차를 올린다는 거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고 가더라도 그 딜러들한테 요구를 하시는 게 전산을 보여주면 금액을 조작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 들어가시면 뭐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다 똑같습니다. 환경 설정 들어가서 비밀번호 치고, 이게 금액이 이게 돼 있으면 안 됩니다. 0이어야 돼, 0. 예. 0이어야지 정확한 금액입니다. 0. 오늘 일단은 아반떼 MD 50분 정도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지금 막간을 이용해갖고 아반떼 MD 설명해드렸는데요. 원래는 이제 2편 중고차 비싸게 팔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드렸는데, 해드리려고 했는데 일단은 이제 시세 안내부터 해드렸어요. 일단은 딜러 전산에 대한 메커니즘을 자세히 설명해드리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업그레이드 더 해서 좀 더 이제, 오늘 좀 주저리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들 많이 하시죠. 앞으로 좀 더 발전을 해서, 원래는 이게 엄청 빨리 설명해 드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보다 보니까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좀 같이 두고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걸리네요. 아반떼 MD 설명해드렸고, 원래는 이제 구매하시는 분의 취향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뭐랄까, 어떤 분들은 키로수 많은 걸 싫어하시고 어떤 분들은 상관없어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설정을 이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혹시라도 연락을 주신다면은 이 영상을 보시는 영상을 보시는 분에 맞춰서, 조건에 맞춰서 한번 보면은 굉장히 빠르겠지만, 오늘 방대하게 좀 설명해 드리다 보니까 이게 차가 많거든요. 아까 아반떼 MD라는 차 자체가 크루즈 휘발유 지금 31대 있고, 네. 뭐 예를 들어서 라세티 프리미어 휘발유, 라세티 프리미어 인천에만 74대 있고요. 네. 아무튼 좀 주저리였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일단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조금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1000만원 밑으로 아반떼 MD를 구매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한 조금만 욕심만 조금 줄이신다면은 한 이전비까지, 등록세, 취득세, 공채, 매도비까지 한 900 정도 끊을 수 있다는 거를 한번 봤습니다. 900에서 1000만원 사이 정도. 조건이 키로수가 점점 5만 킬로에 가까워질수록 1000에 가까워질 거고, 뭐 3만 킬로, 2만 킬로로 갈수록 1000만원이 조금 넘어가고, 등록세, 취득세까지, 예, 매도비까지. 예. 매도비라는 거는 상사에 내는 이제 중고차를 어떤 단지로 가든지 수원을 가든지 부산을 가든지 발생을 하는 수수료입니다. 네,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어느 지역이나 있고, 금액은 10만원 후반에서 30만원까지 이렇게 보통 받습니다. 20
10만원 이제 중반이네요. 10만원 후반부 거의 없고 20만원 중반부터 30만원 그 정도입니다. 네,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고, 몰랐는데 나중에 하는 것보다 알고서 그냥 내는 게 속 시원하잖아요.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네이버 지식인 이민용 팀장입니다. 1대1 질문도 받고 있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빨리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주저리였네요. 죄송합니다. 예, 벌써 55분 가까이 되는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조금씩 발전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